수십 년 동안 우리 교육계를 지배해온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죠? 바로 인서울입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 입시 결과가 이 모든 걸 뒤집는 정말 충격적인 역전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학이요? 아, 당연히 서울에 있는데 가야죠. 그렇죠. 네,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학생들, 학부모님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대학의 이름, 그리고 그 대학이 서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2026년에 말이죠. 이 돌처럼 단단했던 인서울 신화가 새로운 현실 앞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성공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전공이 뭐든 등록금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였죠. 바로 이 인서울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때문에 모든 길이 서울로만 쏠렸고 경쟁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치열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최근에 마감된 2026학년도 입시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말 놀라운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들 대신에 지방에 있는 최상위 국립대학, 우리가 직어국이라고 부르는 곳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작은 변화 수준이 아니에요. 수도권 밖의 주요 국립대학들이 제대로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무엇이 학생들을 그토록 원하던 인서울이라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학생들이 이제 명분, 그러니까 인서울이라는 타이틀과 실리, 현실적인 이득 사이에서 얼마나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변화를 이끈 건 두 가지 강력한 힘입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서울의 살인적인 물가, 집값,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둘째는 정말 판을 뒤흔든 황금 티켓 같은 정책, 바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요. 2024년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최소 35%를 그 지역대학 졸업자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그 지역대학을 나오면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냥 요즘 분위기가 그렇더라 하는 막연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가 이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추가 모집 인원인데요.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학생을 다 못 채우면 추가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2021년에는 26,000명이었는데 2026년에는 8,500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빈자리가 줄었다는 건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그냥 보험용으로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등록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내 대학이다 하고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자, 창원대학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최종 충원율이 무려 99.94%입니다. 거의 100%죠. 한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봐도 그래요. 부산대학교 같은 최상위 지방 국립대들은 이제 웬만한 서울권 대학들보다 취업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서울 타이틀이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래서 지방대가 다 살아났다,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면 너무 단순하겠죠? 사실 이 현상은 서울 밖 모든 대학의 화려한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지방대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아주 심각한 양극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더 잘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야기의 다른 쪽 면이죠. 첫째, 양극화. 말씀드린 대로 상위 국립대는 막 흥하는데 힘없는 소규모 사립대들은 여전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어요.
둘째, 통계의 착시도 있습니다. 충원율이 높아진 게 인기가 많아져서이기도 하지만 대학들이 아예 정원을 줄여버린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잖아요. 너무 어려웠던 탓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해놓고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의대 수시에서 50명이나 되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 50명 중 96%가 전부 지방의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학생들이 지방의대를 기피해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현상들, 이 복잡한 흐름은 앞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2026년의 이 결과는요, 어쩌면 대한민국 대입 지형이 대학 이름값 중심에서 실리, 즉 현실적인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는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학 졸업장의 의미가 뭔지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간판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미래로 가는 확실한 길인지 말이죠. 이름값보다 실리, 과연 이 흐름은 계속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성공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